2017년도에 구속됐던 걸로 기억해요. 그래서 17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20년도 이후에 한 5년 동안은 경영 복귀 못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25년도까지 좀 어렵겠다 생각을 했는데 23년도에 경영 효율화나 뭐 이런 거 얘기 나오면서 광복절 특사 다시 복귀를 이제 빠르게 할 수 있게 됐다. 그래서 이제 경영 복귀를 하면서 실제로 투자를 본격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투자를 함으로써 수혜를 받는 연구 개발을 통해서 새로운 제품을 창출해내고 R&D를 통해서 수혜를 볼 만한 기업들이 굉장히 빠르게 수혜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경영 복귀를 하면서 연구 개발, 투자 이런 것들을 굉장히 늘렸거든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벌써 이제 수혜를 많이 받고 있는 게 네, 반갑습니다. 주식장인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주식장인입니다. 최근에 이제 증시 상황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종목들 분위기 자체도 상당히 좀 침체되어 있고 어떻게 보면 좀 소강 상태로 접어들었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제약바이오 관련된 몇 개 종목들이 시장을 주도하면서 제약바이오 업종들이 또 한번 크게 올라갈 수 있겠다. 이런 예상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몇 개 종목들 제가 이전에 소개시켜드렸던 알테오젠이라든지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뭐 리가캠바이오 이런 종목들은 계속해서 신고가를 쓰고 있습니다. 뭐 유한양행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제외하고 이제 제약바이오가 향후에 계속 좀 강세를 띌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렇다면 제약바이오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우리가 어떤 종목을 봐야 하는지 오늘 영상 통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향후에 우리가 제약바이오 말고도 좀 눈여겨볼 만한 섹터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대략적으로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화면 보면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본격적으로 시청하시기에 앞서서 좋아요하고 응원 댓글 한 번씩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채널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정말 큰 힘이 되고 있거든요. 한 번씩 여러분들 돈 드는 거 아니니까요. 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구독 여러분들 사랑에 힘입어서 벌써 이제 17,000명이 넘어서고 있어요. 제가 이제 이 채널 운영을 시작한 지가 이제 1년이 조금 넘어가고 있거든요. 대략 1년 정도 됐어요. 제가 9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했거든요. 작년에. 근데 이제 1년 정도 운영을 하면서 17,000명이 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생겨났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이 이제 구독을 눌러 주셨고요. 여기에 이제 더 정진해서 2만 명, 3만 명 넘어서 10만 명이 될 때까지도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기준점이 될 수 있는 투자 인사이트를 계속해서 줄 예정입니다. 제가 이제 댓글을 가만 보면은 종목을 너무 이제 여러 개를 남발한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 채널을 운영하는 목적은 보다 괜찮은 종목을 더 많이 여러분들께 다양하게 알려드리기 위함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종목을 추천한다는 개념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내가 좋은 기업 제가 이제 기준을 말씀드렸을 겁니다. 재무라든지 차트 그리고 업황 증시도 좀 봐야 되겠죠. 증시도 그래서 제가 한 번씩 잡아드립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측면을 고려하셔가지고 투자를 고려해야 된다라고 제가 큰 틀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종목 분석을 할 때는 일반적으로 업황이라든지 차트, 재무를 보는 게 기본적이기 때문에 여기에 부합하는 괜찮은 종목들을 제가 선별해가지고 분석해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보고 내가 보기에도 이건 너무 괜찮다 하시면 여러분들이 투자에 참고를 해서 매수를 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들이 결정하시는 것이지 이걸 제가 추천했으니까 다 사야 된다? 이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잘 살펴보시고 또 나름대로 분석해서 여러분들이 좋은 종목 선별해서 매수하는데 좀 도움이 되는 보조적인 수단으로서 정보 제공 정도로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도 제가 이제 좀 괜찮은 종목 발굴해서 알려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귀엽게 봐주시면 여러분들 감사하겠습니다. 귀엽게 생기진 않았지만 그래서 시청하시기 전에 여러분들 좋아요랑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응원 댓글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제가 이제 하나를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앞으로 어떤 섹터가 올라갈 것인가 이거를 이제 봐야 하는데요. 저는 역시나 이제 시장이 급락했을 때 매도 물량이 터져 나올 때 바닥에서 이제 외국인들이 쓸어가는 그런 이제 업종과 종목들을 봐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대표적인 섹터가 저는 제약바이오라고 보고 있고요. 거기서 이제 외국인들이 좀 담아 나가는 그런 대표적인 종목들이 역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코스닥 시총 상위로 1등으로 올라선 알테오젠이나 아니면 뭐 유한양행이라든지 리가캠바이오라든지 뭐 이런 대표적인 대장주들입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이런 종목들이 아마 시장을 이끌어갈 가능성이 높고 지금 우량주 중에서는 제가 투자 자금이 너무 많다 하시는 분들 혹은 초보자분들이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삼성바이오로직스 보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뭐 여기에 해당되는 이 종목들은 모두 이제 올라가고 있고 사실 제가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나서 이 종목을 보유하신 분들은 아마 수익이 많이 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 4개 종목은 이제 가진 자들의 영역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그렇다면은 이제 추후에 후발주자로 투자해 볼 만한 종목이 뭐가 있냐, 뭐 K캡에 해당되는 HK 이노엔이라든지 아니면은 제가 뇌전증 치료제 엑스코프리 지금 미국에서 판매를 시작하면서 미국 진출을 성공했죠. SK 바이오팜, 그 다음에 또 제가 이제 알리글로로 미국 진출에 성공한 녹십자, 이런 종목들을 지금 선침의 관점으로 이 3개 종목은 좀 괜찮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댓글 중에 어떤 분이 얘는 3개 알려준다 그래놓고 뭐 몇 개를 알려준다 그러시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3개를 딱 특정지어서 말씀드렸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해가지고 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후발주자로 노려볼 만한 종목들은 이런 종목들이 좀 해당될 수 있을 것 같다 저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걸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조선이 한번 좀 움직임이 나올 것 같고, 조선주는 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종목이 거의 정해져 있어요. 뭐 HD 한국조선해양이라든지 그 다음에 HD 현대중공업, 그 다음에 한화오션, 그 다음에 삼성중공업, 이런 종목들이 이제 대표적인 우리가 이제 조선 3사라고 하는 현대 쪽이랑 한화랑 삼성 세 개에서 이제 보잖아요. 그래서 요런 종목들을 이제 보시고, 당연하겠지만 이제 엔진 관련된 수요가 가장 먼저 발생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화 엔진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게 거의 탑픽에 해당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이제 투자해 볼 만한 종목은 뭐가 있냐? 이건 이미 너무 많이 올라갔고요. HD 한국조선해양은 제가 19년도부터 조선주를 많이 추천을 드렸었는데 이미 한국조선해양은 지금 절대적으로 보더라도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HD 현대중공업 지금 고려를 해보신다면 이 종목이나 뭐 하나오션 정도 같이 껴준다면 삼성중공업도 좋을 것 같은데 전 이 2개 종목을 조금 더 좋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추세 매매를 한다면 HD 현대중공업이 좀 더 괜찮아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침의 관점으로 본다면 박스권에서 주가가 계속 횡보하던 하나오션이 괜찮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엔진은 뭐 이제 이런 완성 조선 업체가 아니고 엔진 부품을 납품하는 업체니까 같이 이제 이 종목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지금 매수하기에도 저는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보시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다른 조선주들이 안 좋다가 아닙니다. 이런 종목들이 탑픽이라는 거니까 앞으로도 저는 못해도 한 3년에서 5년 정도는 조선은 계속 우상향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점을 여러분들이 좀 감안해서 투자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또 괜찮게 보고 있는 건 지난 영상에서도 제가 한번 언급을 드렸었는데요. 이제 날씨가 여러분들 많이 선선해졌습니다. 우리가 요새 환경 문제 가지고도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환경 문제가 대두가 되면 지구의 온도가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지구가 뜨거워지고 그러다 보니까 여름이 굉장히 길어지고 더워졌습니다. 근데 이 후폭풍이 뭐냐면, 여름이 이제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굉장히 길어지고 뜨거워지면 그 반대급부로 겨울이 굉장히 추워져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겨울이 엄청 춥지도 않고 여름이 엄청 뜨겁지도 않았는데, 요즘 여러분들 많이 느끼시겠지만 뭐 빙하가 녹고 있다는데 겨울은 또 왜 이렇게 추운 거야?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체감온도가 엄청나게 뚝뚝 떨어집니다. 이게 제가 과학적으로 이런 거를 막 전공을 하진 않아서 모르겠는데 지구온난화의 또 부작용 중에 하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겨울 역시도 엄청나게 추워진다라는 점. 그래서 이제 중간 계절이 없어진다라고 하죠. 봄, 가을이 이제 거의 없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는 뭐 사계절을 보통 이제 계열수로 끊었었는데 이제는 뭐 봄, 가을을 2달로 이제 줄여야 된다 이런 얘기들도 막 나오더라고요. 근데 어찌됐건 겨울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친환경 문제도 그렇고 에너지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친환경으로 너무 빨리 넘어가려고 했었어요. 태양광이나 풍력이나 완전 전기차나. 사실 이거는 우리가 이제 중간에 징검다리를 거치면서 가야지, 우리는 완전 친환경으로 갈 준비가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이런 말 하잖아요. 친환경도 공짜가 아닙니다. 엄청난 돈이 들어가고요. 거기에서 피해가 발생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과연 그 피해라든지 그 금전적인 대가를 우리가 과연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럼 우리 여러분도 공공요금이라든지 보일러 키는 거 이런 것도, 에어컨 키는 거 가격 엄청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친환경으로 나아가게 되면 어떻게 충당할 거냐? 그럼 바로는 못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원전입니다. 그래서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 솔직히 우리가 원전이라는 거는 굉장히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계속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고, 뭐 두산 에너빌리티라든지 수산 인더스트리, 요즘에는 이제 주가가 좀 조정이 나왔는데 저는 다시 분명히 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애초에 제가 소개시켜 드릴 때도 요거는 장기적으로 보라 그랬죠. 특히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 두산 바켓 이슈도 있고, 요새 두산 그룹 안에서도 주주들을 너무 좀 홀대하는 거 아니냐, 주주 가치를 너무 훼손시킨다 하면서 말이 많잖아요. 두산 바켓, 그 두산
일반 로보틱스 밑으로 이제 빼간다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원래 에너빌리티 밑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 두산박해 이제 이전 상장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 때문에도 말이 많은데 시끄럽긴 합니다. 근데 원전 이슈로 놓고 봤을 때는 역시 두산 에너빌리티가 대장이라고 보고 있고요. 수산 인더스트리 역시도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다시 이제 돌아와서 보자면은 그럼 에너지 쪽은 뭐냐? 우리가 당장 이제 직면한 문제, 친환경으로 가는 와중에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공공요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문제가 될 거예요. 거기서 수혜를 볼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이 뭐 지역난방공사라든지 그 다음에 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왕고래 프로젝트 이슈랑도 이제 맞물려 있기 때문에 테마를 받아서도 좀 움직일 수는 있습니다. 근데 반대급부로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좀 잘 안 된다. 그럼 테마의 힘을 잃으면서 주가가 원래 이제 평가받아야 되는 것보다 좀 과하게 떨어질 가능성도 존재하니까 그 어떻게 보면 장단점은 고려하셔서 투자를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전에 한번 소개시켜 드렸던 경동나비엔 요것도 제가 소개시켜 드리고 나서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갔는데요. 경동나비엔은 이제 미국 진출에 성공한 기업이기도 하고 이미 러시아라든지 다른 국가에서도 영향력을 많이 끼치고 있는 기업입니다. 러시아에서 정말 한국이 수출해서 성공한 제품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컵라면이고 또 하나가 보일러입니다. 그래서 이제 러시아에서 왜 이렇게 이게 잘 나가는 거지? 왜 먹힌 거지? 의문점이다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요. 좀 비슷한 면이 있나 봐요. 어찌됐건 이제 경동나비에는 원래 이제 러시아 쪽에서도 좀 유명했는데 미국 진출이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이미 북미 시장 점유율 1위 여기도 있죠. 이 고효율 탱크리스 온수기 같은 경우에도 미국 탈탄소 방향성이랑도 맞아요. 그래서 정부 지원이라든지 보조금 지원 이런 것들은 이제 기대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경동나비엔 소개시켜 드렸을 때가 8월 1일이었는데 이미 제가 소개시켜 드리고 나서는 주가가 좀 올라갔습니다. 제가 소개시켜 드렸을 때가 이때였으니까요. 올라가고 좀 조정 줬다 다시 또 올라온 이런 상황인데 저는 지금도 경동나비에는 더 갈 거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혹시 투자 못하신 분들은 선침해 관점으로 8월 초에 이때 사는 게 좋았고 지금은 추세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접근하기에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8월 초에 이제 제가 소개시켜드리고 나서 이제 블랙 먼데이 터지면서 바로 급락했었는데 골이 깊으면 산이 높은 법이죠. 좋은 기업이다 보니까 미국 진출 성공하면서 9월 초에도 한번 증시 무너졌었는데 이렇게 증시 무너질 때마다 이제 휘청이긴 하지만 이 저점을 높이면서 계속 올라가고 있는 흐름입니다. 경동나비엔까지도 이제 날씨가 점점 쌀쌀해지는 추위가 다가오고 있고 수출에도 이제 성공했고 점유율도 꽤나 괜찮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지금 투자해봐도 나쁘지 않은 상당히 괜찮은 종목이에요. 제가 소개시켜드리고 주가가 좀 올라갔지만 아직도 저는 늦지 않았다라고 봅니다. 제가 정말 강조드리는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이 모두 늘어나고 있는 와중에 영업이익률과 순이익률이 모두 증가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진율 역시도 올라가고 있는 좋은 기업입니다. 날씨가 추워짐에 따라서 수혜를 볼 것이고 저평가되어 있느냐? PER 10배 아래로 떨어질 걸로 기대됩니다. 지금 주가를 유지한다고 가정하면 당연히 이제 주가는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종목은 경동나비엔 같은 경우에는 수출로도 굉장히 강세를 띠고 있다라는 점. 지역난방공사와 한국가스공사는 공공요금 인상으로 수혜를 볼 것이라는 거. 특히 지역난방공사는 제가 지난 영상에서 소개해드렸지만 이제 배당 수익률도 꽤나 높게 책정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제 미수금이 해결이 되게 되면 지역난방공사는 아마 배당 바로 시작할 겁니다. 배당 성향이 40%를 계속 유지하던 기업이기 때문에 계속 40%대로 나올 거고요. 밸류업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 안에서 배당 성향을 줄일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얘네가 투자를 함에 있어서 부침이 있는 그런 업종이 아니잖아요. 국민들, 전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고 그리고 필수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없어서는 안 되는 사업이죠. 경쟁도 없어요, 사실상. 경쟁자가 나타나기가 어려운 구조죠. 그렇기 때문에 경쟁자 이슈다, 산업 어쩌고 얘기하면서 배당을 아예 안 줄 가능성은 있어도 배당 성향을 낮출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라고 보여집니다. 잠깐 배당이 이제 안 나갔었죠. 왜냐면은 이때 유가 한번 올라가기도 했었고 재작년, 작년 해가지고 그런 과정 안에서 고유가 시대에 공공요금 인상에 좀 전가를 시켜야 되는데 그걸 못했죠. 왜냐면은 총선도 있고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표가 안 팔리니까 계속 그걸 밀어온 겁니다. 근데 이제 총선도 끝났고 밀렸던 영수증을 청구할 때가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역난방공사는 배당을 고려해봐도 한 10%가 기대되죠. 그러다 보니까 지역난방공사는 배당 수익률 10% 정도 생각하면 투자 메리트도 굉장히 크고 한국가스공사는 대왕고래 프로젝트 이슈도 좀 엮여 있고
경동나비에는 미국 수출, 러시아는 이미 잘 나가고 이런 관점으로 이제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은 그 3개 정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원전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뭐 두산 에너빌리티라든지 수산 인더스트리, 물론 다른 종목들도 많아요. 근데 이 두 종목이 저는 좀 핵심적이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원전 기술력으로 또 부각받는 종목도 있고 그러기는 한데 이 종목이 저는 이제 터줏대감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표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원전의 이제 지표 종목이라고 좀 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좀 두 개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크게는 이렇게 이제 잡아드렸는데요. 제가 이제 몇 가지 좀 더 이제 생각을 해뒀던 거는 이거 말고 이제 제가 이전에 한번 설명드렸었던 뭐 리파인이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좀 움직임이 있을 것 같기는 하고, 나중에는 이제 OLED 관련된 종목들도 움직임이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아직 좀 본격화되고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제 앞으로 오겠다 싶은 산업은 ESS, 전기차 화재 관련해서도 얘기가 있었죠. 우리가 완전 친환경으로 나아가겠다 얘기했지만 그게 어렵다라는 거를 이제 느끼면서 거기에서 조금 이제 엇박자를 타면서 수혜를 받는 게 이 종목들이고, 에너지 여기 지역난방공사나 한국가스공사 이런 종목들이고, 에너지 비용이 올라가 버리죠. 원전 이제 다 부시고 원전 탈원전으로 가다 보니까, 그리고 다시 돌아오면서 원전을 다시 쓰자로 돌아오니까 이렇게 수혜를 받는 거고, 다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완전 전기차로 넘어가겠다라고 했지만 사실 제가 보기에도 완전 전기차로 넘어가는 건 너무 빠르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럼 완전 전기차로 넘어가기 전에 뭘 해야 되냐? 하이브리드를 먼저 선행을 하고 차근차근 넘어가는 게 저는 맞았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생겨나고 이게 어느 정도 좀 성숙화되고 시간이 오래된 다음에 그 다음에 완전 전기차로 넘어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하이브리드가 글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막 엄청 성숙화 단계에 들어섰다 이렇게 느껴지진 않거든요. 하이브리드랑 이제 내연기관이랑 거의 한 5대5, 혹은 아무리 못해도 하이브리드가 막 40%를 넘어가는, 이게 나중에 막 50%를 넘어가는 이 정도 수준이 되면은 모르겠는데, 전 아직 그 정도 수준으로 가고 있지 완전히 이제 시장을 장악했다라고 보기에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ESS가 이제 하이브리드 수혜를 받으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에 이제 배터리 종목들이 캐즘이 이제 어느 정도 해결이 되면서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관련된 하이브리드 자동차 수혜주들, ESS 관련된 종목들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제가 이제 나중에 요거를 또 정리해서 영상을 또 찍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생각나는 게 뭐 코리아 FT나 또 몇 개 종목이 있는데 나중에 따로 정리를 해드릴게요. 지금 현재 ESS 말고는 추후에 또 수혜를 받을 만한 게 OLED.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애플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OLED 탑재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휴대폰이라든지 태블릿부터 시작을 했죠. 그다음 뭐 맥북이라든지 여러 제품들로 이제 옮겨갈 걸로 예상이 되고요. 원래 OLED TV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처음 초기 나왔을 때는 뭐 LG OLED TV 1,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나오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기술의 발전은 막을 수 없다라는 말을 제가 여러 번 드렸었습니다. OLED는 결국 이 발전된 기술이기 때문에 나중에는 시장 주류로 자리를 잡을 거예요. 이게 또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이런 거랑은 또 다른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쓰던 디스플레이보다 더 진보된 기술의 디스플레이거든요. 이거는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언젠가는 분명히 반드시 주류로 올라갑니다. 대량 생산이 되면서. 그럼 당연히 거기에서 매출이 올라가게 돼요. OLED 부품이나 관련된 종목들은. 이제 업계 탑티어인 애플이 시작했으니까 아마 이제 본격적으로 확산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고려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세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리파인 같은 종목들 오늘도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가던데요. 저는 더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전에 댓글에서 리파인 거봐라 막 이런 분 있었던 것 같은데 거 보십시오. 올라가죠. 전세가는 앞으로도 계속 폭등할 겁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지금 수도권 주택 부족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어요. 이거는 뭐 전월세 시장의 수요 공급 불균형으로 이제 나타날 거고, 그게 이제 가격이 뛰는 효과로 나타나게 될 겁니다. 두고 보십시오, 여러분들. 뭐 이거는 사실직이 뭐 두고 보라는 것도 없는 게, 서울로 지금 가고 싶어하는 수요가 과연 단기간에 사그라들까요?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어렵고요. 제가 봤을 때 향후 5년, 최소 5년 이상은 수도권 집중 현상, 수도권 쏠림 현상은 부동산에 있어서 계속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걸 부정할 수 있는 분이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 분위기 여러분들 한번 둘러보세요. 주변 분위기를. 부산 같은 지방에서 나고 자라서 거기 토박이이신 분들도 전세를 살고 매매
매매는 서울에다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요즘. 그럼 이런 불균형 속에서 전세가는 계속 올라갈 거예요. 전국적인 거에서는 좀 다를 수 있지 않느냐 이럴 수 있겠지만 그 불균형이 굉장히 커집니다. 차라리 그 균형점이 맞춰지면은 전세가 폭등에 영향을 그렇게 안 받을 수 있는데 리파인 같은 경우에 이제 거기에서 수혜를 많이 받게 될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좀 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오늘 이제 현대산업개발이나 HDC 이런 종목들 이제 좀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건설업은 계속 호황이 될 것이다. 이 점 여러분들 좀 고려해 보시고요. 오히려 이렇게 주가 떨어질 때 추세 하락이 좀 나오죠. 제가 HDC 현대산업개발을 처음 소개시켜 드렸을 때가 7월 16일이었는데 그 전에도 몇 번씩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주가 그때 처음 소개시켜 드렸을 때보다도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2만 원 근처까지 주가가 조정이 나오면 이때는 좀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점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서, 이미 들어가 있는 분들은 뭐 2만 원까지 떨어지는 거 굉장히 싫겠지만 혹시나 증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럴 수도 있기는 하거든요. 만약 그러면 본격적으로 좀 담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제약바이오 쪽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워낙에 강세기 때문에 요 세 개 종목 말고도 이 세 개 종목도 이미 올라갔죠. 다른 종목 괜찮은 게 없을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HK 이노엔도 오늘 또 신고가를 썼고 SK 바이오팜도 계속해서 주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녹십자는 아직 본격적으로 많이 올라갔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여전히 기회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세 개 종목 말고도 제약바이오 괜찮은 게 뭐가 없을까 생각하시는 분들 위해서 제가 그룹 하나를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동아그룹을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동아소시오홀딩스가 이제 지주사로 있고, 그 다음에 동아ST라든지 그 다음에 ST팜이 자회사들로 있습니다. 이제 ST팜은 제가 영상을 통해서 몇 번씩 언급을 해드렸기 때문에 알고 계실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제 미국의 생물보안법 이슈로 인해서 한국의 CDMO 기업들, 제약바이오 생산하는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것이다. 거기에서 가장 캐파가 큰 게 삼성바이오로직스이기 때문에 계속 올라갈 것이다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라는 그런 대장을 제외하고 같이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중소형 CDMO나 그 다음에 CDMO 사업에 따라서 같이 수혜를 볼 만한 종목들 소개시켜 드릴 때 ST팜, 마이크로디지털, 그 다음에 바이넥스라는 종목을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안 올라간 종목이 있나요? 모조리 올라갔습니다. 바이넥스도 신고가를 썼고요. 제가 소개시켜 드리고 나서 주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마이크로 디지털도 오늘 또 신고가를 썼습니다. ST팜은 비교적 이제 늦게 올라가고 있는데요. ST팜도 저는 굉장히 강세를 띌 거라고 예상이 돼요. 제가 소개시켜 드리고 나서는 여전히 당연히 이제 주가는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마이크로 디지털이나 바이넥스 같은 경우는 지금 투자하기 좀 무서워요, 사실.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렇게 안정감 있는 종목도 벌써 110만 원 보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전 좋게 보긴 하지만, 제가 처음 말씀드렸을 때에 비교하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또 주가가 단기간에 올라버려가지고 이걸 지금 사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기엔 또 애매해지긴 한 것 같아요. 근데 ST팜은 비교적으로 저는 투자를 고려해볼 만한 괜찮은 자리에 또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ST팜을 설명드리기 앞서서 제가 동아ST랑 동아소시홀딩스를 같이 설명드린 이유가 있는데요. 이 동아그룹이 지금 전체적으로 변화가 좀 많이 생겼습니다. 이 동아그룹이 저는 굉장히 좀 중요하게 보는 것 중에 경영진 변화가 또 굉장히 크다라고 보고 있는데, 강정석 이 오너라고 해야 될까요? 회장님이죠. 강정석 회장 이분이 이제 오너 3세인데 동아그룹 이제 다시 경영을 복귀를 했어요. 좀 안 좋은 이슈가 있었죠. 좀 이제 감옥도 이제 왔다 갔다 이제 하는 그런 이슈들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안 좋게 되어 있었고, 동아그룹이 전체적으로 보시게 되면 좀 안 좋았던 이유가 뭐냐면 2017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구속됐던 걸로 기억해요. 그래서 17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동아그룹이 전체적으로 저는 다 안 좋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2023년에 이제 광복절 특사 이게 나오면서 20년도 이후에 한 5년 동안은 이 경영 복귀 못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25년도까지 좀 어렵겠다 생각을 했는데, 23년도에 이제 뭐 경영 효율화나 뭐 이런 거 얘기 나오면서 광복절 특사 그걸로 이제 다시 복귀를 이제 빠르게 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경제 살리기 뭐 이런 정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광복절 특별 사면에 좀 포함이 돼 있었고, 이 3세 회장님이 그래서 이제 경영 복귀를 하면서 실제로 투자를 본격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투자를 본격화하게 되면은 그 투자를 함으로써 수혜를 받는 연구 개발을 통해서 새로운 제품을 창출해내고 R&D를 통해서 수혜를 볼 만한 기업들이 굉장히 빠르게 수혜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경영 복귀를 하면서 연구 개발 투자 이런 것들을 굉장히 늘렸거든요. 거기서 직접적으로 벌써 이제 수혜를 많이 받고 있는 게 동아ST입니다. 지금 동아ST의 투자 규모가 지금 거의 한 6개월 됐잖아요. 24년도 들어서면서 경영 복귀하면서 순식간에 지금 작년 수준보다 한 50% 정도 늘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연말까지 가게 되면은 훨씬 더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앱티스 지분 투자도 굉장히 좀 공격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올해 상반기만 하더라도 한 800억 넘게 연구개발비가 투입이 됐습니다. 근데 제가 예전에 리가켄바이오 같은 이런 종목들을 소개시켜 드릴 때도 언급을 드렸지만 이런 R&D라든지 기술력을 기반으로 해서 세계에서 먹어주는 이런 기업들은 자본이 엄청 투입돼야 돼요. 연구개발 이런 것들이. 그래서 리가켄바이오를 제가 또 좋게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원래도 이제 현금을 많이 좀 쟁여놓고 있었는데 오리온이라는 굉장히 안정적인 쩐주가 붙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인 연구 개발이 투입되면서 기술력도 워낙에 세계에서 알아주기 때문에 주가가 계속 올라갈 거다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이거 처음에 소개시켜 드릴 때 3월 이때 급등했을 때인데 미쳤냐 이런 고점에서 소개를 하냐 이랬는데 어때요 지금? 지금 한 10만 원 넘어가는 주가 상황에서 보니까 이때 8만 원 주가가 거의 선녀로 보이죠? 6만 원까지 떨어진 거 이거 뭐 선녀죠 주가가. 그러니까 이때 샀어도 당연히 수익이 나는 구조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이나 이제 투자 규모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R&D를 진행하고 그 다음에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수혜를 받는 우리가 CDMO랑은 또 달라요. CDMO는 말 그대로 이제 생산을 하는 건데 얘는 이제 말 그대로 진짜 제약 바이오라고 봐야죠. 생산은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제가 예전에도 반도체도 우리가 이제 시스템 반도체로 나아가야 된다. 생산하고 이런 것도 물론 좋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애플이 주가가 올라가지 대만의 폭스콘이 주는 아니잖아요. 생산도 물론 중요하지만 실제로 그 가치를 창출해내는 그런 기업이 돼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CDMO도 물론 제약 바이오 쪽에서 좋지만 가치를 완벽하게 창출해낸다, 없던 걸 막 창조해낸다 이런 개념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리가켄바이오 같은 플랫폼 기업들이 좋다. 같이 말씀드렸던 게 ABL 바이오인데 돈이 좀 더 많이 붙고 안정적인 구조로 갈 수 있을 만한 게 제가 리가캠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주가를 보시더라도 리가캠이 훨씬 탄력적으로 올라가잖아요. 그죠? 시총이 ABL 바이오가 훨씬 낮은데도 훨씬 무거운 리가켄 바이오가 더 잘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개념으로 봤을 때 동아그룹이 이 어지간한 그룹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맨날 마시는 자연강장제 바카스부터 해서 우리 일상생활에 엄청나게 침투가 많이 되어 있는 어떻게 보면 국민들에게 굉장히 친숙한 기업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동아소시홀딩스가 우리가 뭐 물류도 있고 생수도 있고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ST젠바이오를 통해서 이제 CDM 통해서 계속 수혜를 받아 나갈 겁니다. 근데 이제 동아그룹에서 생산도 하고 그 다음에 개발을 이제 투입하는 게 제가 말씀드리는 동아ST예요. 근데 제가 동아ST는 3월 5일날 이미 영상을 통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래서 3월 5일날 영상을 한번 다시 보시면은 이때 소개시켜드렸기 때문에 그때 영상 보시면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했으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제가 소개시켜드리고 나서 주가가 단기간에 올랐다가 쭉 빠졌어요. 좀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었을 텐데 걱정하지 마시라. 충분히 다시 올라가서 이거 신고가 쓸 걸로 본다. 이유는 경영진 이제 회장의 이제 경영 복귀, 조기 복귀가 이제 굉장히 좀 강세를 띄었고 회장이 경영 복귀를 좀 미루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좀 있었는데 3년도에 광복절 특사로 조기 복귀를 했고 투자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아ST가 굉장히 빠르게 주가가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지주사인 동아소시오홀딩스 역시도 계속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당연하게도 여기에서 이제 CDMO 역할을 하고 있는 ST팜 생물보안법 수혜를 받는 ST팜 역시도 주가가 올라갈 거로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생물보안법 이슈가 강하다 보니까 ST팜이 먼저 간 것 뿐이고요. 저는 이제 동아소시오홀딩스와 동아ST도 아직은 주가가 상대적으로 안 올라갔단 말이에요. 근데 분명히 회장의 조기 경영 복귀로 인해서 투자 규모가 늘어나고 이런 동아ST 같은 종목은 매물대가 이제 8만 원 가격대입니다. 보시게 되면 과거에 계속 지지를 받았던 바닥권 구간인데 여기를 깨면서 무너진 자리잖아요. 그럼 여기가 저항대가 돼요. 근데 여기를 뚫어줄 것이냐 못 뚫어줄 것이냐를 이제 고민을 해본다면 어떻게 보면 동아그룹이라는 든든한 뒷배 쩐주가 있는 상황에서 그 계열사인 동아ST의 이제 R&D 투자 규모, 연구개발 비용이 굉장히 강하게
큰 규모의 금액들이 투입이 될 겁니다. 자본 집약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얼마나 이제 연구개발비가 투입되냐가 또 이제 연구개발 성과 그리고 성공 가능성으로 또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동아ST는 지금 투자 규모가 저는 2배 이상으로 빠르게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지금 속도면 내년 정도 되면 연구개발비 투입비가 2배 이상으로 늘 걸로 예상이 돼요. 2023년도에 연구개발비가 한 1200억 정도 됐거든요, 이때가. 근데 지금 상반기인데 상반기 기준으로만 벌써 800억이 넘었어요, 연구개발비 투입비가. 그럼 이거 하반기 가고 내년 가면 더 늘어날 텐데 과연 이 연구개발비 투입으로 인해서 주가가 반응을 8만 원 아래에서 뚫지 못하고 가만히 있을 것이냐, 저는 그렇게 보진 않거든요. 그래서 동아ST는 분명히 8만 원 위로 갈 거라고 보고 있고, 선취매 관점으로 봤을 때 8만 원 아래에서 매수하는 건 언제든지 찬스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불어서 ST팜과 동아ST가 이제 같이 상호작용을 하면서 수혜를 받고, 동아소시홀딩스의 이 지주사 역시도 쭉쭉 주가 상향세를 가져갈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동아소시홀딩스 지주사를 필두로 한 동아그룹의 동아ST와 ST팜까지 여러분들이 한번 투자를 고려해 보시면 좋겠다. 세 종목 모두 지금 투자 고려해 보기에 좋은 종목이니까요. 이미 이 주식장인 채널에서 소개시켜 줬던 리가캠바이오나 뭐 ABL바이오, 삼성바이오로직스, 바이넥스, 마이크로디지털, 뭐 SK이노엔 뭐 이런 종목들 많았는데 다 놓쳤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놓치고 너무 아깝다 하시는 분들은 아직 기회가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동아ST는 심지어 제가 소개시켜 드리고 나서 주가가 좀 떨어졌었죠. 이제서야 제가 소개시켜 드렸던 가격대 근처까지 온 거예요. 지금도 제가 소개시켜 드렸을 때 가격보다 낮은 가격입니다. 3월 5일 날 제가 소개시켜 드렸으니까 그 근처까지 올라온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가격대도 메리트가 상당히 있다. 동아ST를 필두로 해서 ST팜, 동아소시홀딩스 여러분들 주목해 보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됐다 하시는 분들은 좋아요와 응원 댓글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요. 구독과 알람 버튼 눌러주시면 여러분들께 이런 돈 되는 정보, 도움되는 종목으로 계속 보답하겠습니다. 당연하게도 저만의 이제 기준점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우수한 기업을 소개시켜 드리기 위해서 하나라도 더 알려드리기 위한 채널이니까요. 별로인 종목은 소개시켜 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다 그만한 이유를 통해서 소개시켜 드리는 거니까 많은 여러분들 참여해 주시고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그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람 버튼도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주식장인이었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